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5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의 주요 첨단 기술 기업들로부터 연내 700억 바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중국 4대 주요 기업과 회동을 갖고 데이터 센터, 광트랜시버, 고속통신용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계획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태국 노동 인력의 숙련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안 자동차와 이노라이트, 이옵토링크, 샤오미 등이 태국을 핵심 생산 기지로 낙점하면서 1980년대 동부경제회랑을 이었던 초절정 호황기가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경제적 실리 뒤편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 전략적 독립성을 지키고 국경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적 보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가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태국 현지에서 고성능 칩을 이용해 미국 첨단 기술을 무단 학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관계자는 중국의 무샷 AI가 미국의 첨단 모델을 도용하고 태국 내에 구축된 서버를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 재무장관 역시 무역 블랙리스트 등재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사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중 갈등의 불똥이 튀면서 태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은 태국에 몰려드는 중국계 데이터 센터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태국이 전력과 자원만 내어준 채 미중 갈등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부 나라티와주에서 무장 괴한들의 기습적인 테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나응해군의 한 검문소에 무장 괴한들이 폭탄을 투척하고 무차별 총격을 가해 지역방위군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군 당국은 나라티와 전 지역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군경합동작전센터는 봉쇄 및 가택 수색 등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통해 도주한 용의자 색출과 추가 테러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콕시가 도심 속 유휴지에 형식적으로 작물을 심어 세금을 회피해온 이른바 가짜 농지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합니다. 차차 시정부는 2019년 토지 및 건물세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토지세 과세 표준을 개정하고 농업용지 세율을 기존보다 0.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과 법인 명의의 농업용지 세율 구간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며 특히 도심 알짜배기 땅을 방치하며 세금을 줄여오던 대지주들의 편법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국이 급격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심각한 노후 빈곤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46세에서 60세 사이의 준은퇴자가 1,73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다수가 턱없이 부족한 저축과 급증하는 생활비로 인해 노후 파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길어진 기대 수명에 비해 현재의 저축액으로는 은퇴 후 단 몇 년 만에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모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매칭 보조금 지원과 최대 3만 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종신연금 제도에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태국의 지난달 수출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수요에 힘입어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증가세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가시콘 연구센터에 따르면 상반기 태국의 수입은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로 38% 폭등해 17%대에 그친 수출 증가세를 크게 압도했습니다. 연구센터는 하반기에도 중동발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며 수입 비용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미국의 301조 관세 조치 등 통상 압박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논타부리의 한 호텔을 급습해 불법 도박과 마약 파티, 성매매 등을 전방위로 운영해 온 중국계 범죄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범죄수사국 경찰 100여 명이 투입된 이번 작전은 24시간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중국인 고객만을 상대로 운영된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호텔은 7층과 8층을 불법 도박장과 마약 파티 장소로 개조해 사용해왔으며 현장에서 투숙객 등 40여 명이 검거되고 마약류와 도박용 칩 등 증거물 200여 점이 압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항 픽업부터 숙박, 마약과 성매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 단속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치밀한 보안 속에 영업을 재개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을 찾은 50대 중국인 관광객이 현지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기고 출국까지 가로막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중국인 남성 마 모 씨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일 방콕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태국인 여성과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여성이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22만 바트를 갈취당했습니다. 마 씨는 모든 합의가 끝난 줄 알고 귀국하려 했으나 수원나품 공항에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추가 고소건으로 연행되었으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러 경찰서는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태국 지식재산권국이 경찰과 공주의 사라부리에 위치한 불법 창고를 급습하고 유명 상표를 도용한 생활용품과 식품 제조 유통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커피와 섬유유연제 등 위조 상품 완제품 21만여 점과 함께 대형 혼합기 및 자동 포장기 등 제조 설비를 압수했으며 피해 규모는 300만 바트를 넘어섰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저질 원료로 가공된 이 가짜 상품들은 전국 소매점으로 유통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 4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지식재산권국은 올해 상반기 동안 251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단속하는 등 온 오프라인 전반에 걸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 자칭 시민 자경단이 왕실 모독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뒤 경찰서까지 끌고 가는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센터에 따르면 지옥의 함대라는 단체 소속원들은 지난 22일 방콕 돈무앙 지역에서 42세 남성 타닉 씨를 거주지 밖으로 끌어내 무차별 폭행한 뒤 트럭에 태워 9분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타닉 씨는 오랜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그를 왕실 모독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폭행을 가한 단체 소속원들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타닉 씨는 폭행에 따른 부상과 심한 흉부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던 방콕 시내버스의 철도 건널목 정차 사고와 관련해 방콕 대중교통공사가 공식 해명과 함께 운전자 처벌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콕 대중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라차프라롭도로 철도 건널목 선로 위 204번 에어컨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녹색이었으나 전방의 갑작스러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이 선로 한가운데에 고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차량 내검표원의 즉각적인 비상대응과 철도청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신속한 협력 덕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만큼 방콕 대중교통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버스 운전기사에게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리고 대중교통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방콕항의 물류 기능을 촌부리의 람차방 항구로 전면 이관하고 기존 부지를 대규모 상업 주거 복합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대대적인 항만 재개발에 나섭니다. 피팟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방콕항의 모든 화물 운송 기능을 람차방 항구로 통합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확보되는 방대한 부지에는 카지노를 제외한 엔터테인먼트 컴플렉스와 크루즈 터미널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발은 항구 주변 크롱떠이 지역의 1만 2천여 가구 주민들을 위한 대대적인 주거 혁신을 담고 있습니다. 밀집된 저층 주거지를 현대적인 고층 빌딩으로 전면 전환하고 대규모 공원과 의료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정부는 혐오 상세 조사와 주민 소통을 거쳐 방콕항의 최종 폐쇄 시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태국 기상국이 오는 30일까지 북부와 동북부 상단을 가로지르는 몬순 기압골의 영향으로 태국 전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동북부와 중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는 29일과 30일에는 방콕 등 수도권 지역까지 강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상국은 누적 강수량 증가로 인한 산간 지역의 산사태와 저지대 돌발 홍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다만의 상부의 파고가 최대 3m 이상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해당 해역의 소형 선박 출항이 전면 금지되는 등 해상 안전사고 대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콘 나차시마에서 테프라 병원과 저호 구간을 잇는 오렌지색 라인 대중교통 시스템과 관련해 고가형 방식과 10밭 단일 요금제 도입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최근 열린 지방 재계 시민사회 합동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드라팝 도로 중앙을 활용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고가 노선을 건설하고 국내 기술로 제작 가능한 자율주행 무궤도 열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전체 노선 이용 요금은 10밭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관련 안건은 향후 나콘 나차시마 교통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태국 고속도로청이 뜨랏 내뭉옥군과 꼬창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제2차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교량이 완공되면 상습적인 페리 대기 시간이 사라져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공사 측은 관련 법에 따라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엄격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수용 대상은 총 66명으로 공정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며 기한 내 계약 시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향후 환경 영향평가와 내각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031년 착공에 돌입해 2035년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는 기존 페리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계획입니다. 방콕 지상철 객실내에서 시끄럽게 떠들다 태국 승객과 시비가 붙었던 이탈리아 국적의 청소년 관광객 논란이 양측의 극적 화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행된 비공개 화해 자리에서 이탈리아 학생들과 인솔자 측은 부적절한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피해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에게 모욕죄 등을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으며 피해자 아버지는 학생들이 남은 일정을 안전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태국 이탈리아 대사관도 공식 성명을 내고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에 대해 태국 국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제난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뉴욕의 한 태국인 싱글맘의 식당이 유명 틱토커의 따뜻한 선행 덕분에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뉴욕에서 태국 식당 프롱 아시안 퀴진을 운영하는 제이는 만성적인 불황으로 텅 빈 식당을 지키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틱토커 뉴욕토크가 제보를 받고 식당을 찾아와 사비로 여러 메뉴를 맛본 뒤 무료로 홍보하는 진심 어린 리뷰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며 오픈 전부터 긴 대기응렬이 이어졌고 매일 준비한 재료가 동나는 대박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업 직전의 절망 속에서 기적을 맞이한 제이는 틱토커를 향해 눈물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푸켓의 한 유명 제과점이 케이크에 대한 솔직한 1점 리뷰를 남긴 소비자에게 500만 바트의 거액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정 공방 끝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지난 2025년 해당 제과점을 방문한 고객이 케이크가 맛없고 비싸다는 내용의 별점 1점 리뷰를 남기자 가게 측은 소통 대신 500만 바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제과점 측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물론 현재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이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며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에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피드백 수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법적 소송 대신 상간녀를 향해 성병 검사를 촉구하는 이색적인 경고를 날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유명 변호사 팟에 따르면 본처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24세 여성에게 남편이 모든 진실을 숨겼을 것이라며 나와 남편은 HIV 보균자이니 당장 병원에 가서 피검사부터 해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법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남편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감염되었다면 남편 탓을 하지 말라고 조롱 섞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송보다 더 강력하고 소름 돋는 복수다. 신개념 상간녀 응징법이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의 프리미엄 젤라또 브랜드 파라미터의 매장에서 판매된 아이스크림에서 유리 조각이 나와 소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고객은 견과류가 포함된 젤라또를 먹다
유리 조각을 씹어 구강이 손상되고 피가 나는 부상을 입었으나 현장 직원의 초기 약속과 달리 한 달이 넘도록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설명이 없어 큰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파라미터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고객의 치료비 부담과 상태 확인을 약속하는 한편 유리 용기 관리 규정 강화와 전 직원 재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에 불만족해 낮은 별점을 남길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성 안내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명 페이스북 페이지 소파오의 고발에 따르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택배 상자 안에서 1점에서 3점을 줄 경우 가게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5점 만점을 강요하는 경고성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지 측은 고객이 사실을 바탕으로 정당한 리뷰를 남긴다면 가게 측이 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승소할 수는 없다며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해 누리꾼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